자,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야. 아까 순열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야. 그리고 줄이면 택배거든. 택하고 배열. 일렬로 배열로만 해서 일배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여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야. 좀 다르지. 순열은 택해놓고 너 뭐해.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하는 거라고 보면 돼. 각각한테.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첫 번째한테는 너 반장해, 두 번째한테는 부반장해, 세 번째한테는 너 청소해 이렇게 시키는 거라면 조합은 6명 중에 그냥 3명 뽑아서 그냥 니네 같이 놀아 이런 거야. 좀 다르지. 자, 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NPR이라 했어. 밑에 있는 조합은 NCR이야. 자, 위에 있는 P는 퍼뮤테이션. 무슨 말인지 검색해보면 순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요. 순열을 검색하면 퍼뮤테이션 나오고, 퍼뮤테이션 검색하면 순열 나오고, 돌고 도는 그냥 꼬리를 무는 영단기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검색하지 마시고요. 순열의 실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C는 컨비네이션. 여러가지 조합의 수라고 말을 들어보지. 이것저것 조합하는 방법의 수. 이것저것 나열해보는 방법이 아니라 이것저것 막 섞어보는 방법의 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순열은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야. 택하 고니까 NCR까지 하고 그 알개를 배열하면 그게 얘랑 같은 뜻 아닐까? 맞니? 동의? n개 중에 알개를 뽑고 그 알개를 일렬로 배열한 거고 얘는 n개 중에 알개 뽑아서 일렬로 배열했어요.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NCR의 계산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변을 예로 나눠준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NCR이라는 컨비네이션 계산은 NPR의 계산을 뒤에 있는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계산이 되고요. 이 녀석의 계산 때문에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었던 거에 이렇게 곱해지는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될 거 NC0은 1이고요. NCN도 1이에요. 그 다음 요 빨간색이 좀 중요한데 NCN-R은 NCR과 같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만 기억해봐봐. 내 손가락 5개 중에 2개를 접는 거는 5개 중에 3개를 안 접는 것과 어때? 내가 손가락 중에 접을 2개를 뽑는 거랑 안 접을 3개를 뽑는 건 똑같아. 너희 지금 7명 중에서 교실 청소를 시킬 2명을 뽑는 거는 청소를 안 시킬 5명을 뽑는 것과 같겠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들끼리는 더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되면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9C7을 해야 돼. 9C7이란 원래 9P7을 한 다음에 7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잖아. 일단 벌써부터 이게 막 더럽지 않니? 9부터 해서 7개를 곱해야 돼. 7, 6, 5, 4,
3,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를 7, 6, 5, 4, 3, 2, 1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얘랑 같은 게 9C2니까, 그럼 9C2는 9P2를 2팩으로 나눌 거니까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네? 하고 봤더니 똑같네요. 괜찮아? 그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4번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4번은 저거 지금 하면 선 넘어요. 저건 정확하게 그 확률 같은 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할이라는 것과 분배를 할 수 있어. 자, 내일 모레 우리 수학 학원에서 만날 때 너무 오랜만이라 선생님이 피자를 한 판 시켜놓고 우리 8명이 먹을 거라서 8조각으로 잘라놓을게. 이게 뭐 한 거냐면 분할한 거야. 잠시 부푼 꿈에 가졌지. 피자 사준다는 얘기인 줄 알고 8조각으로 그냥 단순히 나눠 놓은 거, 그건 분할. 나눠서 너는 이 조각 먹고 너는 저 조각 먹고 이렇게 나눠주는 건 뭐야? 분배야. 그게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건 분할, 나눠서 배열하는 건 분배. 그래서 분배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분할 후 배열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야. 이거 조합을 이용해서 생각할 거야. 우리 8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앉았어. 8명이 식당에 들어가서 2명씩 내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2인석이 4개가 있는 거잖아요. 테이블에 번호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 앉은 애들은 8명 중에 2명을 뽑겠죠. 그래서 여기 앉아? 이랬어. 그럼 나머지 6명 남았으니까 6명 중에 2명 뽑아서 또 여기 앉아?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너 여기 앉아?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아서 그래 너 거기 앉아? 이렇게 앉혔어. 오케이? 근데 테이블의 순서가 상관없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4명이 꽉 앉으면 홀에서 주방에, 이 홀을 못 보는 주방한테 야야야야 2인씩 4상 왔어 라고 얘기하겠지. 2인석이 4개가 꽉 찼어 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이 4개가 이 사람한테는 다를까 같을까? 이 주방장한테는 이 2인 둘씩 앉은 4개 테이블이 각각이 다를까 같을까? 차별이 없다고. 이 주방장 입장에서는 안 보이잖아 지금 아예. 그러니까 그냥 2인씩 4명 맞구나. 그러니까 둘씩 앉아있겠구나. 이거인 것 뿐이야. 이해되니? 근데 곱해준 게 겹치니까 이 4개가 똑같은 걸로 겹친다는 얘기야. 겹치니까 이 겹치는 횟수인 4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돼. 자, 한 번만 더. 이번에는 8명이 갔는데 테이블이 좀 큰 게 3개가 있어서 3명, 2명 앉았다라고 할게. 그럼 여기에 8명 중에 3명 뽑아서 앉히겠지.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3명 뽑아서 또 앉히고 2명 중에 또 2명 뽑아서 앉힐 거란 말이야. 그럼 주방한테 야 저기 3인상 2개 하고 2인상 하나 들어왔어 라고 주방에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주방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쪽 어차피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밥 3공기, 밥 3공기, 밥 2공기가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2인상은 완벽하게 구분이 되지. 근데 3인상 2개는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3인상 2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2팩토리알 분의 1로 나눠줘야 돼. 2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애초에 선생님이 곱해서 구하는 경우 중에 겹치는 건 나눠주기로 했단 말이지, 그 순서로.
그게 조합의 원리거든. 여기도 써있는 게 보면 어느 두 개가 같으면 나누기, 모두 같은 수 3개니까 나누기 3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자. 8명이 갔는데 테이블이 좀 큰 게 있고 좀 적당한 게 하나 있어서 5인 3인 앉았어. 그럼 8C5 할 거고 나머지 3C3에서 곱해주겠죠. 분할한 거거든요. 그럼 주방에 뭐라고 얘기해? 5인상 하나 3인상 하나 왔어. 구분되잖아 이거. 주방에서 야 이거 나가. 여기는 밥이 5개가 올라와 있고 여기 밥이 3개 올라와 있어. 그럼 당연히 일로 보내고 당연히 일로 보내지 않겠어? 그럼 여기는 밥 3공기짜리가 하나, 3공기짜리 하나, 2공기짜리 둘 이렇게 해서 얘는 일로 가겠지만 얘네가 어디로 가? 구분이 안 되잖아. 그 구분이 안 되는 것만큼 나눠주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긴 나눌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셔요? 이게 분할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분할이에요. 지금 요게 분할이야. 분배는 이 4명한테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여기를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4번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하자라고 하면 분할한 다음에 분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분할이 다 끝나면 이게 분할이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분배니까 4팩토리알. 요게 분할이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그럼 세 덩어리를 순서를 줄 거니까 3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문제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봅시다. 1번 3C형 NC형은 1이에요. 자, 이제부터 8C3 이렇게 할 겁니다. 8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3팩토리알로 나눌 겁니다. 진미나식 표기입니다. 곱하기 이제 귀찮아서 안 쓸 겁니다. 제가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렇게 쓰면 876 나누기 321이 아니라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받아주십시오. 56이에요. 7C7은 1입니다. 얘는 너무 뒤에 숫자가 크니까 20C2와 같으며 20C2는 20부터 2개를 곱하고 이 1로 나눌 겁니다. 190이 되겠죠. NCR은 NPR을 R 팩토리알로 나눈 것. 그것은 N 팩토리알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NCR은 NCN-R과 같은 것. 야, 괜찮냐? 그래. 자, NCN은 NC1은 N입니다. 얘는 N 플러스 1부터 하나씩 내려가서 2개를 곱하고 2 곱하기 1로 나눈 건데 그게 2대 7이니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내항의 곱은 N 플러스 1 곱하기 N이고 외항의 곱은 7N, N은 자연수 약분, N 플러스 1은 7, N은 6이요. 한 번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 4번이 나는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야. N-1C R-1 더하기 N-1CR은 NCR이 된다야. 한 번만 따라할게. 아까 내가 지웠던 건데 한 번만 따라할게. 한 번만 따라할게. 입으로 다 따라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 큰 놈 쓴다. 얘는 8C2 더하기 8C3 쓰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 게 똑같고 뒤에 거 하나 차이 나면 앞에 거 하나 키우고 뒤에 거 큰 놈 씁니다. 그래서 R이 3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 계산을 해야 돼. 얘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로 28이고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56이야. 그럼 더해주면 94거든? 94는 9 곱하기 탕탕탕 몇 해서
뭐로 나눠야 얘가 되니?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내야 되는데 너무 그렇잖아. 84구나. 너무 그렇다고. 그럼 9, 8 해보고 2, 1 아니네 7 해보고 3 이렇게 되니까 되네. 아 그래서 R이 3이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여기 있긴 한데 한 번만 봐놔. 님길게요. 서로 다른 7개 중 3개를 선택만 한대. 7C3을 묻는 거네. 765 나누기 321 얼마야? 35. 15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을 건데 홀수가 적힌 카드만 뽑는다는 건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지. 홀수가 몇 개 있는데 8개. 괜찮아? 오케이. 자, 이건 단순히 계산하랍니다. 잘 보면 11월 고3이거든. 수능 문제야. 2점 아니다. 3점이다. 근데 얼마나 쉽나 봐라. 오늘 배운 거다. 42, 21, 63이다. 안 놀랍냐? 미안하다. 아까 내가 NCR에다가 R 팩토리알 곱하면 NPR 되는 거였잖아요. 얘기했었죠. 이 조합의 탄생 과정. 그걸 이쪽으로 볼게요. 숫자를 좀 맞추고 싶어요. 7C2는 7C5와 같고요. 거기다가 뭘 곱해야 7PO가 돼요? 5 팩토리알이요. 그래서 5가 됩니다. 바꿔나가는 문제. 이 조합편 예제 52개야. 가장 많아. 이게 경우의 수에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확률과 통계 세상을 만나게 되는 내내 NPR의 계산보다 NCR의 계산을 계속 써. NPR은 뽑자마자 배열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NCR은 일단 뽑아놓고 딴짓 한 다음에 배열해도 되잖아. NPR로는 좀 안 되는 게 이런 게 될 수 있어.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2명이 있거든. 남자 5명, 여자 5명이 있는데 남자 3명이랑 여자 2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그럼 남자 5명 중에 3명 뽑아내고 여자 5명 중에 2명 뽑아내고 총 몇 명? 5명 줄 세울게 이래버리면 되니까 뽑는 액션 자체만 하는 거라서 그 뒤는 배열, 팩토리얼 있어서 NCR의 계산과 팩토리얼을 섞어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NCR의 예제가 되게 많은 겁니다. 정말 많아요, 예제. 넘길게요. 아직 여기는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를 볼게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써놓고 오자, 우리. 여기 밑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놓자. 부분집합의 수.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지금은 이거 증명 못해. 쭉쭉쭉 해서 NC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야. 미안해, 지금은 증명 못해. 얘처럼 4번도 다시 살려놓자. 이거 요 4번도 지금은 너희한테 증명 못해줘. 요 4번처럼 얘도 마찬가지. 지금은 증명 못해줘. 확률과 통계 가서 해줄게. 지금 했다간 너희 막 다 접어. 다 때려치고 나갈 거야. 여기 볼게요. 2 곱하기 NP N 곱하기 N-1은 12 곱하기 NC 3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나누기 3, 2, 1
1 남았고 n-2니까 n은 3 이렇게 되겠죠. 야 이것도 9월 고3이다. 심지어 이과 3점이야. 이과가 얼마나 확통을 싫어하는지 알겠지. 얘 3 곱하기 2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1을 얘기하는 거지. 6 더하기 3이야. 답 9야. 됐어. 내가 아까 부분집합의 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가 1, 2, 3이라고 할게. 우리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냐면 2의 세제곱인 거 맞지? 자 그럼 얘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로 따져보면 원소가 없는 거,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걸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 원소가 없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 뽑아서 집어넣을 건데 택해서 그냥 넣기만 할 거야. 그럼 택해서 넣기만 할 거니까 3개 중에 안 택하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럼 1개인 건 3개 중에 하나 택하는 거고, 얘는 3개 중에 2개 택하는 거고, 얘는 3개 중에 3개 택하는 거네요. 이걸 다 더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nc n에 대해서 2의 n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얘가 1, 3, 3, 1, 8 따라. 그럼 볼게요. 여기 원소의 개수가 4개이려면 4개인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5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집어넣으면 돼? 4개를 뽑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OC 1과 같기 때문에 5가지예요. 그냥 7개의 원소 중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니까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7, 6, 5 나누기 3, 2, 1 계산될 테니까 35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 게 서연이 하나라서 서연이는 중간중간 대답을 채팅으로 좀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넥스트. 순열은 줄까지 세워야 되지만 조합은 뽑기만 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데 쓰인다고 했어요. 지금 1학년이 7명, 2학년이 9명인데 7명을 뽑을 건데 1학년에서 5명 뽑고 2학년에서 2명 뽑는데 뭘 고민해? 1학년 7명 중에 5명을 뽑고 2학년 9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지. 그럼 7C2는 7C5는 7C2 9C 7 곱하기 6 나누기 3 곱하기 2 2 곱하기 1이야 21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36 둘을 곱해야 돼. 756까지. 다음 주연 2명, 조연 2명을 뽑는데 일단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주연 2명, 조연 2명 뽑는데 4명 뽑고 그 안에서 또 뽑는 것보다는 야 6명 세워놓고 야 애들 왜 쪼아 6명 세워놓고 4명 뽑은 다음에 야 니들 중에서 다시 주연과 조연을 뽑을 거야 이러지 말고 6명 세워놓고 니네 둘 조연해 가 이제. 그리고 4명 남았지? 니네 남아봐. 니네 중에 니네 둘 니네가 주연해. 이러면 되는 거잖아. 이거 분할 같지만 분할 아니야. 이건 지금 분배한 거야. 역할까지 줘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얘가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15일 거고요. 얘가 6일 겁니다. 곱했으니까 90까지. 상황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짝수 3개 꺼내고 소수 1개 꺼내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짝수, 소수 이런 걸로 나눠놓으란 얘기예요. 짝수는 4, 6, 8, 10, 12, 14가 있고요. 소수는 5, 7, 11, 13이 있네요. 다른 숫자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난 짝수 중에 3개 꺼내고 소수 중에 하나 꺼낼 겁니다. 그러니까 짝수 6개 중에 3개 꺼내고요. 소수 4개 중에 하나 꺼낼 겁니다.
이게 주머니 안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꺼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있는 숫자들 중에 내가 확인해서 짝수 3개 꺼내고, 짝수 3개 꺼낼 거면 짝수 이렇게 쭉 있는 거 중에서 골라서 3개 꺼내지 않겠어? 그치, 짝수 중에서 딱 꺼낼 거 아니야. 여기 넌 소수 중에서 꺼낼 거고요. 그래서 요 계산할 겁니다. 얘가 20이고요. 얘가 4예요. 80개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남학생 1명, 여학생 2명을 뽑을 거니까, 야, 남자애들 니네 일로 와봐. 이제 1명 뽑고, 여자애들 니네 일로 와봐. 2명 뽑고, 9가지입니다. 괜찮아? 자, 정리하실 시간 드릴게요. 9시 5분까지 정리 시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7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을 뽑을 건데, 특정 학생 1명과 특정 여학생 2명을 반드시 포함한대요. 얘네는 그러면 이제 정해진 거거든. 남학생 5명 중에는 특정 학생이 1명 들어있는 거야. 특정한 학생이. 얘는 이미 뽑힌 거잖아. 내가 얘를 뽑을 필요가 없어. 특정한 학생은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표팀 감독이 와서, 대표팀 감독이 와서, 야, 코치, 애들을 뽑을 건데 나는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4명 뽑을 거다. 근데 있잖아, 걔 있지, 걔. A라는 애, 걔 뽑고, 여자애 중에는 저희 B하고 C는 무조건 뽑아? 이러고 간 거야. 그럼 나는 실제로 남학생 A는 없는 걸로 봐야 되니까 4명에서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학생은 2명이 사라진 거니까 5명에서 2명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고 여학생 5명 중에 2명 뽑는다. 6 곱하기 15를 60까지예요. 여기도 특정한 여학생과 특정한 남학생이니까 이미 뽑혀져 있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 특정한 애가 1명 있으니까 여학생은 3명 중에 2명 뽑는 거고요. 남학생은 특정한 게 2명 있으니까 3명 중에 1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고 남학생 3명 중에 1명을 뽑는다. 맞죠? 이래서 9가지입니다. 자, 얘 15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9, 10, 1, 13, 15인데 5를 원소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미 5는 하나 들어와 있는 거니까 5는 죽여놔 이렇게.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이려면 몇 개만 더 뽑으면 되냐? 그렇지,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중에 2개를 더 뽑으면 되겠네. 21가지. 여기 정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희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여기 적어놓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도 몰라. 이대로 똑같이 써놓잖아? 왜 8이지? 9명인데 여학생이 4명이고 3명인데 왜 30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 수업 안에서 다 이해를 하고 완전히 니네께 돼야 돼. 넘어올게요. 여기 적어도 2장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노란색이 3장 있고요. 초록색이 4장 있고요. 파란색이 3장 있는데, 여기 토탈하여 몇 장을 고를 거야? 4장을 고를 거야. 야, 적어도 2장의 반대가 뭐냐? 좀 애매하지 않냐, 얘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파란색 색종이가 적어도 2장 포함되래. 그럼 파란색 색종이 2장을 먼저 뽑아놓으면 안 될까? 2장은 최소한 있으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최소 2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2장을 빼고 1장만 남겨놓자는 거야. 1장. 그럼 난 이미 파란색 2장은 뽑아놨으니 4장 중에서 2장만 더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찰나 8C2 28가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면 문제가 많아. 잘못된다고.
음, 아우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 자, 이 적어도가 들어가면 상황들을 굉장히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맞는데, 이걸 좀 이렇게 나눠보자. 파란색이 무조건 두 장인 경우랑 파란색이 최대 몇 장이 될 수 있지? 파란색은 세 장 있어요. 세 장.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거꾸로 한 거냐면 최소 두 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한 장 또는 파란색을 뽑지 않은 것을 전체에서 빼줘야 돼 원래. 그럼 파란색을 한 장만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해볼게. 그러면 파란색을 한 장만 뽑는다면 파란색 3개 중에서 한 장을 뽑고요. 파란색이 아닌 나머지 7장 중에서 3장을 뽑아줘야 되죠. 얘는 파란색이 아닌 나머지 7장 중에 4장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 둘이 더해져서 얘가 3 곱하기 35, 얘도 35 더해지면 얼마냐? 140이거든. 근데 전체 가지수는 내가 몇 개야?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라서 10, 9, 8, 7 나누기 4, 3, 2, 1로 210까지야. 그래서 빼주면 답이 70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안 나왔잖아. 맞니? 그래서 지금 적어도가 들어가면 이 밑에 방법이 맞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 건데 반대 상황을 빼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것처럼 실수, 오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오류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파란색을 2장을 미리 뽑아놨어. 그럼 남은 카드가 8개고 그 중에서 2개를 뽑기 위해서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에서 28개라고 적었는데 더 많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많이 놓쳤다는 거야. 여기서 더 적게 뽑아놨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걸 정밀하게 알려면 수영도를 다 그려보는 게 좋거든. 파란색을 2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럼 파란색이 아닌 것 중에서 와야 되니까 GG가 오거나 GY가 오거나 YY가 와야 돼. 그 다음 B가 3개면 G가 오거나 뭐가 와야 되냐? Y가 와야 되네. 이렇게 되네. 맞냐? BBYG랑 BBGY랑 바꾼 거예요? 어차피 뽑기만 하는 거잖아요. 뽑아서 배열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BGBG도 해야 돼요. 자, 근데 G가 2개니까 얘는 4C2, 얘는 3C1 곱하기 4C1, 얘는 3C2, 얘는 B는 다 뽑았으니까 상관없고 4C1, 얘는 3C1. 얘가 6개, 12개, 3개, 4개, 3개거든? 18에, 이거 몇이냐? 10. 이게 28개, 이렇게 세진 거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야. 왜 많지? 갑자기, 야, 나도 머리가 멍해지는데? 왜 많냐면, 이거를 안 했어. B 3개 중에 2개를 뽑아내는 액션을 안 했잖아, 우리가. B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쥐의 크기가 두 개가 다른 거니까 따로 뽑아준 것처럼 여기 이걸 해줬어야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해볼게. 그러면 이거 3개 중에 2개 뽑았으니까 3이 곱해질 거예요. 18 될 거고요. 3이 곱해질 거는 36 될 겁니다. 얘도 9가 될 건데 얘네들은 뽑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둘게요. 이렇게 계산되면 54고요. 이렇게 계산되면 16입니다. 정확히 70개 나오죠. 봐. 다시금 얘기할게. 적어도 2장, 적어도가 들어가면 생각이 이쪽이 편해더라도 이쪽 계산이 아닌 전체에서 그 반대 상황을 빼주는 액션으로 해야 실수가 적어져.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 아까 이쪽 반대 상황 체크업 하지 않았잖아? 그럼 28이 맞다라고 하고 넘어갔을 거야. 왜? 말하면서 오류가 없었잖아. 근데 여기 3개 중에 2개 뽑고 그러고 나서 다시 봤더니 3개가 되는 상황은 또 안 뽑아야 되는 상황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니까 복잡 미묘한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전체에서 빼주는 상황인 이쪽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정해놔야 돼. 아까 4번이었죠. 적어도 이상 몇 이하 등은 이상 적어도 2개 이상 같은 말이잖아. 이런 표현은 전체에서 그 반대 상황을 빼주는 액션을 해야 실수가 적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계속 생겨요. 무수히 많은 선배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나도 그렇게 풀면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줘. 여기 아까 어디 있었는데? 뭐 어딘가 있었나 보지? 그냥 쭉 갈게요. 22번 요렇게 있습니다. 남학생을 적어도 2명 지정한대요. 남학생이 적어도 2명이니까 전체 상황에서 남학생이 1명 지정받거나 남학생이 지정받지 않는 것을 빼주면 되지. 전체는 12명 중에 청소당번 4명을 지정하는 거야. 거기서 뺄 거거든. 남학생 1명이라는 건 5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 나머지 여학생 7명 중에 남은 청소인은 3명을 뽑는 거거나 남학생은 뽑지 않고 여학생 7명 중에 4명을 고스란히 뽑는 방법이죠. 이러면 계산이 깔끔하잖아요. 12, 11, 10, 9, 4, 3, 2, 1 45, 45니까 495에서 5 곱하기 20, 35 35 35가 6개니까 210을 빼줄 거니까 285요. 자, 다음 이렇게 있어요. 순서를 고려한대요. 순서가 들어갔으니까 배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놀이기구 중에 2개, 야외기구 중에 1개를 탈 거야. 그럼 요 놀이기구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고 야외 놀이기구 8개 중에서 1개를 뽑아낸 후 총 그럼 몇 개의 놀이기구가 나한테 있는 거야? 3개잖아? 그 3개의 탈 순서를 정해볼게. 설인 오케이? 그럼 얘가 45고요. 얘가 8이고 얘가 6이에요. 요렇게 곱한 게 360이고 360에 6을 곱했으니까 2160개. 야, 이거 보통 이거 야외 놀이기구, 실내 놀이기구 이러는 거 보면 롯데월드 아니냐? 대충 한 이 정도 있는데 선생님 저 딱 3개만 탈 건데 순서 좀 짜주세요. 하지마! 개 많아. 그냥 니네가 짜. 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서 4개의 팀이 참가해서 공연을 하는데 매일 한 팀 이상 공연하도록 4팀이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한대. 공연은 한 팀씩 하고 축제 기간 중 한 팀은 1회만 공연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봤더니 1일차에도 있고 2일차에도 있어야 돼.
근데 매일 한 팀 이상이 공연해야 돼. 그리고 숙제 기간 중 한 팀은 한 번만 공연하래. 그럼 공연팀이 A, B, C, D거든. 그럼 어떻게 공연할래? 이틀 동안 4개의 팀이 참가해서 공연한다. 매일 한 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하고, 한 팀의 공연 날짜, 한 팀 이상이니까 여기도 한 팀 이상, 여기도 한 팀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만 4팀이 공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2팀, 2팀 공연하거나 3팀, 1팀, 1팀, 3팀 공연할 수 있는 거야. 각 팀은 1회만 공연하니까. 괜찮니? 그럼 요렇게 공연하는 방법의 수. 야, 내 팀 와봐. 야, 첫째 날 공연한 놈들 내 팀 중에 줄 뽑아서 니네 첫째 날 해. 그리고 나서 공연 순서 정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니네, 나머지 애들이잖아. 그냥 나머지 애들 니들끼리 공연 순서 정해. 거나, 야 일로 와봐. 내 팀 중에 니네 셋 첫째 날 해. 근데 니네 셋이서 줄 서봐. 그럼 나머지 한 팀은 이 둘째 날 하면 되지. 거나, 야 내 팀 중에 3팀 뽑아서 니네 둘째 날 해. 순서 정해봐. 한 팀 남았지? 너 엄마 첫째 날 해. 이해됨? 6 곱하기 4, 4 곱하기 3, 4 곱하기 3. 그럼 이게 24. 오? 너무 적은데? 내가 뭘 놓쳤냐? 아니 6이다 야 이거 6. 6이잖아 이게 6. 24 24 더하면 72가지. 아까 선정한 게 맞아요. 제가 3팩토리아를 3으로 봤어요. 다들 살아계세요? 괜찮으세요? 예제가 좀 많은데 힘 좀 내주세요. 자, 5번째 함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열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어오면서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체크업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넘버링을 내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함수의 수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냥 함수잖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냥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야? 2개 중에 하나. 2도 2개 중에 하나. 3도 2개 중에 하나여서 2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함수는 공역의 개수의 정의역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바꿔볼게. A, B, C, D 4명이 출연했는데 여자 출연자가 EFG야.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얘도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곱할 거기 때문에 3개의 4개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8입니다. 두 번째 1대1 함수예요. 몇 대1 함수? 1대1 함수. 야, 그럼 보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은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이렇게지 않냐? 그러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야?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6P4라고? 1대1 함수는 공피정입니다. 이제 계산하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1대1 함수야? 그럼 6P4야. 왜 6이야? 공역이 6개니까. 정의역이 4개니까. 그럼 세 번째 1대1 대응이잖아요. 1대1 대응은 공역의 개수하고 정의역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럼 당연히 공피공인데 공피공이 뭐랑 같은데? 공팩토리알과 같단 말이지. 그럼 이게 공역 또는 정의역과 똑같은 거니까 4팩토리알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추가적으로 네 번째 상수함수요. 뭐 1의 몰빵, 2몰빵, 3몰빵, 4몰빵과 같은 거니까 공역의 개수 대로입니다. 다섯 번째 항등함수요. 한 개입니다. 여섯 번째 증가 또는 감소함수요. 증가함수란 x1이 x2보다면 함수값도 같은 대응관계를 갖는다.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은 반대의 대응관계를 갖는다. 감소함수요. 얘네는 공시정입니다. 택해놓고 배열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봐봐. 1, 2, 3이 있어. 정의역에. 공역에 4, 5, 6, 7이 있어. 증가야. 증가인데 선택받은 게 7, 6, 4 이렇게 선택받았대. 증가인데. 그럼 당연히 1은 누굴 선택을 한 거야? 4겠지. 2는 6, 3은 7일 거란 말이야. 그래, 증가니까. 이해되니? 원래 있던 얘네 중에 얘네 개수만큼 선택만 하면 배열은 알아서 된다고.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자,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요런 거 어려워. 어렵고, 현재까지 수능이 출제된 이래로 현재까지 경우의 수 문제 중에 함수 관련된 문제가 9문항 나왔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거야. 근데 함수라는 폼을 딱 가지고 있는 문제가 9개 나온 거야. 그러면. 근데 그 함수 중에 개수를 묻는 문제가 9개인 거야. 미안, 함수라는 폼을 가진 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함수의 개수를 묻는 요 파트가 수능에서 총 여태까지 9문제 나왔다고. 나 저기 적어놓는 거 보면 왜 시그마 할 때 부분 분수할 때 이거 몇 년도 수능이랑 몇 년도 수능에 16으로 해서 2번 나왔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2번 나왔으니까 외워줘야 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2번 나왔는데 외우라 했는데 9번 나온 거는 엄청나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 이런 문항들이 꽤 많아.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라는 폼을 갖는 게 한 4문항 돼. 그럼 비율이 좀 높은 거지 얘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나 봐봐. 모든 함수 중에 그럼 총 함수의 개수가 그냥 일단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에 정의역의 개수 제곱이니까 81개거든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81개에는 E의 몰빵, F 몰빵, G 몰빵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만 몰빵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인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가 있어. 그런 게 세 가지라고. E 몰빵, G 몰빵, F 몰빵. 근데 치역의 원소가 2개인 녀석, 얘가 문제인 거야. 우린 지금 치역의 원소가 공역과 똑같아야 되니까 3개짜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상황 이해되니?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84개인데 그 안에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놈한테 몰빵될 수도 두 놈한테 나눠서 몰빵될 수도 세 놈한테 고르게 나눠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세 놈한테 나눠 고르게 간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이 한 개인 거랑 2개인 걸 빼줄 거라고. 그럼 치역이 2개인 애들은 EF일 수도 있고 FG일 수도 있고 EG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뭐야? 3개 중에 2개를 뽑는 가지수였던 거야. 그럼 여기에 몰빵하려면 이 4개가 얘네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해되냐 지금? 따라오고 있니? 어려워 좀. 자, 잘 들어. 미안해. 한 번 더 들어. 자, 다시 얘만 봐.
자,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걸 얘기한다고? 3개. 공역이 이거니까 여기까지는 됐냐? 여기까지도 안 되면 다음 문제 갈 거야 그냥. 그러면 얘네가 얘네를 선택하는 걸, 뭐 A가 얘를 선택했을 때 B는 얘를 빼고 나머지 선택한다? 그럴 수도 없잖아. 뭐 E, F, G 선택할 수도 있고 E, F 뭐 이렇게 이상하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A가 E를 선택하지 않고도 얘네가 돌려가면서 선택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 개수인 3의 4제곱, 전체가 3의 4제곱인 것도 이해가 돼? 전체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정의역 제곱이라 그랬어. 그래서 81개에서 치역의 개수가 1개인 거랑 2개인 걸 빼겠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는 없잖아.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잖아. 그래서 1개짜리 2개짜리 뺄 건데 1개짜리는 너무 쉬워. 전부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거나 3가지밖에 없다고. 얘는 여기까지는 됐을 거야 다. 그럼 치역이 2개인 경우는 EF를 뽑거나 FG를 뽑거나 G2를 뽑는 3가지가 일단 있겠지. 그러면 얘를 뽑는 방법의 수에다가 곱하기 얘네들까지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치역이 이거인 방법의 수를 보자고. 치역이 이렇게 나왔어. 그 말은 얘네들이 누구만 선택했다고? 얘네만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얘도 둘둘둘둘이니까 2의 4제곱 개수에서 여기 하나에 다 몰빵된 거랑 여기 하나 다 몰빵된 2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14개인데 얘 대 14개, 얘 대도 14개, 얘 대도 14개라서 곱하기 3이 된다. 괜찮니? 그래서 얘가 81이고요. 빼기 3 빼기 이거 얼마니? 42, 35, 6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이거 되게 앞으로 많이 하게 될 이야기인데 다음에 정리를 해줄게. 한 번 더. 얘는 저기로 갈 거야. 플렉스에 있을 거야. 넘어와서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 먼저 정리를 좀 해줄래? 요 내용. 요 페이지에, 그래, 요 페이지 다 정리하고 가자. 페이지 정리하고 가자. 시간 3분? 36분까지 드릴게요.
36. 많이 안 할게. 딱 약속시키게 32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 집중할 수 있겠어? 32번까지만 할게. 네 문제만 딱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등원하시면 나머지 문제들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29번 보세요. 아까 1대1 대응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공역 팩토리얼이었죠. 1대1 대응은 공역 팩토리얼이요. 1대1 대응의 수인데요. 조건이 하나 걸렸어. 그러니까 0은 선택을 한 거야 이미. 반대쪽에 0, 1, 2, 3, 4가 있는데 여기 있는 0이 4를 선택해버린 거야 이미. 그럼 나머지 넷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4팩토리얼. 왜 4팩토리얼이지? 얘가 선택하는 가짓수가 0, 1, 2, 3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내가 서린이 눈동자 보고 대답했는데 맞니? 자, 이거는 뭐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증가함수 어떡하라 그랬어? 공시정이라 그랬어. 공역이 몇 개야? 9.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정의역은 몇 개야? 4개. 그래서 7C4인데 7C3으로 계산이 가능. 765 나누기 321. 35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이게 뭐야? X값이 커지는데 함수값은 반대네? 감소야, 감소. 그러면 공시정이라. 공역이 6개네, 정의역은 4개네, 그럼 6C2, 15. 됐어? 자, 그럼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 둘만 증가야. 얘네 셋은 감소야. 이 얘기잖아. 그러면 누가 정의역이야? 4하고 5라는 정의역은 1, 2, 3, 4, 5에 대해 증가. 1, 2, 3이란 정의역은 1, 2, 3, 4, 5에 대해 감소니까 공시정. 공시정. 얘도 하고 얘도 하랬으니까 곱하는 거야. 10개, 10개 곱해서 100개. 괜찮습니까, 다들? 네, 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실 시간 5분 드릴게요. 여기 문제 적용한 거예요. 앞에 거 이어서 정리하시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45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33번. 조합 33번. 삼각형의 수라는 거거든. 삼각형의 수라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원 위에 있다는 거는 잘 그려졌냐? 원 위에 있다는 거는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뜻이야. 이해돼? 두 점은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어떤 두 점은 무조건 한 직선 위에 있거든. 근데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뜻인데, 점이 나중에는 더 세분화하면 짝수개일 때 홀수개일 때로 나눠보긴 할 거예요. 지금 점이 몇 개죠? 8개 맞아요. 네, 8등분 했어요. 몇 등분? 8등분.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팔각형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어차피 나는 선으로만 다 때린다면 팔각형으로 봐도 되는 거죠. 자, 이 삼각형의 수를 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만 해볼게요. 좀 생각해 볼게요.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요. 자, 직선은 표현해 볼게.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A, 여기 B.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겁니다. 요렇게 지나가는 것을 직선이라고 하지. 둘 다 지나가는 거를. 그러면
직선 AB나 직선 BA나 어떨까? 같지. 직선이라는 건 AB나 BA가 같아. 맞니? 그러니까 내가 두 점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방금 전에도 얘기했어. 원 위에 있을 때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점 두 개 딱 뽑았는데 이런 경우 여기 C 있는 경우 AC 직선이나 AB 직선이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게 곤란해지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없다고. 이렇게 원 위에 둘러싸고 있을 때는 점 몇 개만 필요한 거야? 두 개만.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있는 8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게 직선의 수지. 이해되니?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이 나왔으니까 선분도 필요하겠죠. 선분의 수. 자, 선분 AB나 선분 BA는 어떨까? 같아. 그러니까 얘도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8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돼. 이해됨? 자, 그럼 여기서 응용하는 게 만약에 얘를 원이 아니라 팔각형을 그렸다라고 해볼게. 육각형? 팔각형의 대각선의 수. 여기서 내가 두 개씩 다 연결을 한 거거든. 두 개씩 다 연결했을 때 나오는 선분의 수가 8C2잖아요. 8C2 계산하면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28개 맞아요? 근데 28개의 선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렇게 윤곽을 테두리, 윤곽을 거준 것들은 대각선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겠지. 맞니? 그러니까 이거 8C2에서 윤곽에 있는 거, 팔각형의 윤곽을 담당하는 선분 몇 개? 8개지. 괜찮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반직선. 자, 반직선 AB랑 반직선 BA가 어떨까요? 반직선 AB는 A에서 출발해서 B 쪽으로 계속 간다는 뜻이고요. 반직선 BA는 B부터 출발해서 A 쪽으로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같을까 틀릴까? 틀리지. 그럼 얘는 순서가 분명히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는 배열까지 필요한 거라 8P2개야. 8C는 뭐야? 8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8P는 뭐야? 8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누구 먼저 쓸 건데 이거잖아.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 병신. 삼각형의 수. 자, 아까도 얘기했어.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고. 그럼 저기서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근데 삼각형 ABC나 삼각형 BCA나 이런 거 다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점 3개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8C 몇 하면 돼? 3 하면 돼요. 오케이?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 F, G, H라고 하자. 그럼 다섯 번째 사각형의 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는 몇 개의 점이 필요할까? 그럼 순서가 필요할까? 내가 만약에 4개의 점을 뽑았어. 얘랑 얘를 뽑았다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니? 다른 연결 방식은 존재하겠지만 저 사각형 모양밖에 안 나오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80 몇일까요, 이거는? 4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은 상관이 없다고. 중요한 건 여기서 파생되는 애.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의 수. 얘는 짝수계에서밖에 안 나와. 다시금 한번 오늘 그려볼게. 얘랑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얘랑도 마주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주보고 있는 애들을 연결하면 걔네들이 뭐가 될까? 뭐를? 얘네들 연결하면 지름, 맞아? 그럼 이거 지름을 꼭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그럼 얘가 빗변일 때 몇 개 나올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8개에서 얘네들을 뺀 이거만큼씩 나와. 몇 개의 지름에 대해? 하나, 둘, 셋, 4개의 지름에 대해. 왜 4개야? 요렇게 돼. 이해됨? 그러면 점이 짝수개면 여기에 n만 들어가면 돼. 점이 10개면 10 빼기 2 곱하기 10 나누기. 그러니까 요게 점의 개수인 거죠. 요게. 여기도 요게 점의 개수고요. 여기도 얘가 점의 개수고 점의 개수고 야, 점 8개짜리 했는데 점 10개짜리 못 풀면 그건 진짜 그럼 6개짜리도 해줘야 되고 4개짜리도 해줘야 되고 막 2개짜리도 해줘야 다 해줘야 되니? 얘는 쉬워. 그럼 직각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각이 나와 이제? 직각보다 큰 각과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보다 큰 각을 뭐라 그래? 작은 각을.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떤 삼각형을 먼저 하는 게 좋아? 얘각 삼각형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둔각이야. 잘 들어봐봐. 예각 삼각형을 구해주세요 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잖아? 친해지지 마. 예각을 구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삼각형 전체의 개수에서 직각도 빼주고 둔각도 빼주면 돼. 그럼 나머지가 뭐? 예각의 개수야. 그러니까 예각을 구하라는 사람은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야. 그 제일 문제는 선생님인 거야. 잘 봐봐. 둔각 삼각형은 이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밖에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지름을 하나 잡고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볼 거야.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건 다른 개수로 판단할 거야. 오케이? 아이고 더불어. 얘는 이쪽 지름에 대해서 이쪽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걸로 판단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 해놓고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여기 꼭지점 하나 있으니까 3개 중에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2개를 더 뽑으면 돼. 이쪽에 달린 게 3C2개. 그럼 여기에 달린 것도 3C2개. 그 3개. 요거 하나에 몇 개 달렸다고? 3C가 몇이야? 6이야? 3이야? 3C가 몇이야? 그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달렸으니까 총 몇 개 달렸어? 6개 달렸어. 6개. 왜 3C예요? 3C씩 두 군데 달렸어, 양 끝에. 근데 지름이 몇 개야? 4개잖아요. 이만큼 있다고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름 하나에 오른쪽에 몇 개의 둔각, 왼쪽에 몇 개의 둔각인데 여기를 꼬다리로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 양쪽, 이쪽으로. 그러면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요 지름에 대해서도 요렇게. 그 다음 이 지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렇게. 그 다음 요 지름에 대해서도 똑같이 요렇게. 그래야 겹치는 거 없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요 앞에 3이 왜 왔어? 8개를 반으로 잘랐잖아요? 그 중에 점 하나를 뺀 거죠. 요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8 고정, 여기 있는 8 고정, 나머지는 다 똑같은 계산. 그럼 만약에 십각형이야. 몇 각형? 십각형이야. 그럼 삼각형은 몇 개 있냐면 10시 3개 있는 거고 직각 삼각형은 몇 개 있는 거야? 10 빼기 2에서 10 나누기 2를 곱한 것만큼 직각 삼각형이 있는 거고 왜인지는 생각해야 돼. 여기는 10 나누기 2 하면 몇이야? 5에서 1을 빼면? 그래서 4C씩 두 군데가 붙어 있는데 그만큼씩 지름의 개수만큼 붙어 있는 거지. 오케이? 요거 학교에서 저거 내면 진짜 학교쌤 미워해야 돼. 직각은 낼만해. 근데 예각 내면 미워하세요. 요게 무엇의 수? 지름의 수. 얘도 무엇의 수? 지름의 수. 자, 그럼 세 번째. 무엇의 수?
예각 삼각형의 수는 직접적으로 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개수에서 직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의 수를 같이 빼준다. 괜찮으세요? 네. 와, 더워. 지금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냐면요. 43번까지 제가 싹 다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원 위에서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원 위에서요. 원. 더우니까 거기 있는 선풍기를 좀 먼저 켜주시고요. 에어컨을 좀 켰다가 추워놓게. 하나만 당겨. 자, 33번. 몇 개의 점이 있대요, 33번? 10개의 점이 있어. 거기서 만드는 무엇의 개수? 직선의 개수. 자, 너희가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이거야. 직선은 점이 2개가 필요한데 그 둘의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난 10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된다. 33번 10개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된다. 10개 중에 2개를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 몇? 45요. 35번 바로 볼게요, 먼저. 35번 몇 각형에 대하여? 12각형에 대하여 무엇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 자, 12각형은 어쨌든 선분의 개수를 구할 건데 거기서 12각형을 테두리를 빼주면 되는 거였죠.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써보면 N각형에서 2개를 뽑아내고 N개를 빼준다 하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대각선의 개수가 뭐였냐면 얘야. 왜? 여기서 거울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나한테 못 긋고 양옆에 못 긋지. 그래서 N개 중에 N-3개씩 글 수 있는데 여기서 얘 근 거랑 여기서 얘 근 게 같으니까 나누기 2 했어.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럼 이거 정리해볼게. 이거 N에 N-1에 나누기 2 곱하기 1 빼기 2잖아요. N이잖아. N. 얘는 2분의 2N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N으로 묶어버리면 N-3 되는 거 맞습니다. 같은 공식이에요. 근데 밑에 건 조합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얘는 공식화된 거죠. 공식 외울래? 외우기 싫으면 갖고 있으라고. 둘이 같은 겁니다. 그럼 36번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이? 54개야. 그럼 대각선의 개수가 54개래. 그럼 54개는 n을 빼서 나온 거잖아. 그치? 테두리를 빼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선분의 총 개수다 이 얘기지. 맞아. 그럼 머씨 2에서 54보다 큰 놈을 먼저 생각해야 돼. 야, 10C가 45거든요. 10C가 45 아니야. 그럼 얘보다 큰 놈 생각해야지. 11C는 뭐가 될까? 11 곱하기 10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55거든. 55에서 얘가 55인데 얘가 11이면 65 말이 안 되네. 그럼 하나 더 늘려봐. 12C 2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66에서 12를 뺀 게 54 맞아? 네, 그럼 몇 각형? 네, 12각형. 제발 이거 방정식으로 풀지 마세요. 숫자 넣어서 푸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책장 넘겼을 때 여기는 2페이지에 합이 97이다. 그럼 몇 페이지입니까? 이런 문제들. 더운 거. 자, 먼저 원 이 얘기부터 할게. 39번이에요. 39번. 여기서 어떤 말이 있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어느 몇 점도? 세 점도 어디 위에 있지 않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야? 원에 있다. 원처럼 구성되어 있다. 저렇게 같은 간격은 아닐지라도,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몇 개의 점이 있는데? 총 4개의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4개의 점이
듬성 이런 식으로 있는 거라고.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무엇의 개수? 점 몇 개 필요한데? 3개. 4C3이요. 어느 세 점도 한직선 위에 있지 않은 7개의 점 중 3점을 하는 꼭 시점의 개수는, 그러면 예를 들어 40번은 그럼 바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몇 개의 점 중에? 7개 점 중에 몇 개를 뽑아내는데? 3개. 맞아? 네. 다음 41번. 와우, 여기 원을 지을게 이거. 자, 예를 들어 41번. 이 공식들을 써먹을 때가 왔어. 몇 개의 점이 있는데? 14개의 점에서 무슨 삼각형을 제외하래? 직각삼각형 제외하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14개 중에서 삼각형의 개수가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무슨 삼각형을 빼겠다고? 그럼 직각삼각형 빼는 거 이제 여기 안 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지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지름이 몇 개 있을까? 7개 있을 거 아니야. 7개 당. 그럼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총 14개인데. 그럼 여기랑 여기가 6개씩 갖고 있어야 되네. 그럼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6개, 여기도 6개, 맞니? 총 몇 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14, 13, 12, 3, 2, 1, 2 남고요. 28에 13 곱해야 되는 거니까 64에 84구나. 28이니까 364. 364에서 84를 빼야 함.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280개죠. 됐어? 다음 42번. 42번 무슨 삼각형에 무슨 또 원이 있네요. 예를 들어 42번 점이 몇 개 있어요? 12개. 우리 사물 중에 원의 점 12개 찍는 게 뭐 있을까? 시계. 시계.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원이 있어. 탕, 홀라, 평, 팔라, 탕, 슐로, 핑, 통. 무슨 삼각형을 만들어 달래? 일단 직각삼각형의 수부터 할게요. 직각삼각형의 수는 지름이 몇 개인데? 6개인데 총 12개 중에 여기랑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10개잖아요. 그거에 10개씩 붙어 있는 거죠. 맞니? 그럼 직각삼각형의 수는 몇 개 그래서? 60개. 그럼 정삼각형 생각해 볼게. 여기를 꽃두리로 잡은 정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정삼각형이라는 건 한내각의 크기가 몇 도여야 돼? 60도. 그럼 여기서 60도로 갔다는 거는 중심각이 120도라는 얘기지? 얘가 60도라는 거는 원주각이 60도니까 중심각은 120도라는 얘기지? 그럼 똑같이 3개로 나눠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2시를 똑같이 3개로 나누면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려질 것 같아. 맞니? 이게 정삼각형이거든? 그럼 이런 거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시작점을 여기로 잡았잖아. 하나, 여기서 잡아도 되겠지? 둘, 셋, 넷 잡아도 겹치는 거 없죠, 여기까지. 여기는. 겹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만큼 되겠지. 몇 개의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정삼각형 4개 그릴 수 있다. 자, 여기서 직각삼각형 얘기했는데 사각형에서 하나만 살을 붙일게요. 사각형 중에 직사각형의 수를 좀 생각해볼게요. 무슨 사각형의 수? 좀 여기 지저분한데 이쪽으로 좀 와볼게. 직사각형이 있어. 이렇게 뚝 자르면 둘 다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면 그거 하나에 똑같은 놈이 생긴다는 얘기네. 그럼 요 지름에 대해 생각하자 이제.
이쪽에다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 하나지. 둘, 셋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쪽은 자동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되죠. 한쪽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개수만큼이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다 짝이 있는 거잖아. 내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이 파란색으로. 그럼 반대편에 이거랑 똑같이 생긴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면서 무슨 사각형이 만들어져? 직사각형 만들어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전부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수의 반팅이야. 직각 삼각형 수예요. 이렇게 정리돼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 다음 43번을 봐봐. 점이 몇 개야? 8개야.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럼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생각해볼게. 지름 몇 개 나와? 4개의 지름에 대해 한 지름에 대해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였죠. 근데 우리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12개 만듭니다. 12개. 안 그럼 너희 맨날 세야 돼. 이렇게.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요게 하나 둘 셋. 아이씨 안 해. 이렇게 된다고. 상당히 칠판이 현재 난잡하지만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원 위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원이 기본적인 상황이요. 다음 34번. 자, 평행선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점이 몇 개 있어? 3점 있어. 아래는 몇 개 있지? 일단 점이 총 몇 개야? 나 여기서 몇 개, 뭘 만들래? 직선을 만들어야 돼. 그럼 직선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하지? 순서 상관없지. 그러니까 맥시멈이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맥시멈인 거야. 그럼 이제 제외 상황이 생기잖아. 어떠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어떠한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 외에는 없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서 뽑은 애들은 다 똑같은 놈인 거야. 직선은 지금. A, B, A, C 다 직선 똑같단 말이야. 선분은 다를 수 있어. 요 선분, 요 선분, 이 선분은 달라. 근데 요 직선, 요 직선, 요 직선은 같다고. 반직선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반직선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반직선이니까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반직선은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 반직선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노려서 잘 봐서 뽑아야 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2개를 뽑은 직선의 이름의 개수는 여기서 몇 개 만들 수 있었지? 3C게 만들 수 있지. 여기서 몇 개 만들 수 있지? 4C. 맞니? 그럼 이거 전부 다 없애보자. 아니 저기서 뽑은 거 다 아니야. 얘도 다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상 요거 하나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한 개만 된 거였어. A, B, C A, B, 던 B, C, 던 A, C, 던 전부 다 이걸 몇 개로 보자? 한 개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제거해주고 다시 돌려주면 되지. 얘도 그만큼을 다 제거해주고 다시 뭐 하면 돼? 돌려주면 되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되게 꼼꼼하게 세야 된다. 지금 얘 뭐 했어? 다 지워주고 추가해줬지. 숫자만 써놓으면 너희 나중에 진짜 다 너무 헷갈려. 자, 이번엔 예를 들어 37번이야. 꽃방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점 하나, 여기도 점 하나,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뭘 만들래요? 점이 9개를 친절하게 해줬어. 그럼 삼각형의 맥시멈 개수는 9씩 3이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여기는 5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 5개의 점 중에서 뽑은 점 3개는 삼각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내가 얘 뽑아도 안 되는 거잖아. 맞니? 오, 그럼 몇 개의 점 중에? 3개를 뽑은 걸 다 빼주고
더해줄 게 있을까? 여긴 더할 거 자체가 없어. 여기서 세 개를 뽑은 건 전부 그냥 선이잖아. 삼각형이 안 나오지. 알아듣냐 지금? 네. 응, 이대로 끝이지. 예를 들어 38번. 이번에는 삼각형이 있어. 하나, 둘, 셋. 슝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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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 점이 총 몇 개냐면 12개인가요? 네. 네. 여기서 뭘 만들래? 삼각형. 12개의 점 중에서 뽑은 3개는 다 삼각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위에 각각의 직선들의 점들이 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낸 점 3개 뽑은 애는 삼각형이 안 되겠지. 여기서 뽑은 점 3개도 안 되겠지. 여기서 뽑은 점 3개도 안 되겠지. 겹치는 거 있을까요? 투머치하게 빼줬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여기는 투머치하게 뺐단 말이야. 여기는 2점을 뺐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가지수를 다 뺐어. 그런데 하나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아?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남겨줬단 말이야. 선분이니까, 직선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 있는 거, 여기서 3개 뽑는 거, 2점, 2점, 2점 뽑는 거랑 2점, 2점, 2점 뽑는 거랑 전부 다 삼각형이 안 되지? 그럼 통째로 다 빼줘도 되지? 너무 과하게 뺐니? 아니요 됐잖아. 그럼 여기는 너무 과하게 뺐나? 아닌 거다. 이게 맞는 거다. 그럼 돌려줄 게 없지 지금. 끝이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알아듣습니까? 네. 계산 또 마무리 해볼까요? 7C가 21이에요. 얘가 3 더하기 6이고요. 더하기 2네요. 23에서 9를 빼니까 몇 가지? 14가지. 9C3은 987 나누기 3이 1이니까 84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냐? 얘가 10이거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많이 풀다 보면 알아요. 얘는 12, 11, 10을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6으로 나눴으니까 220? 얘가 10, 얘도 10, 얘도 10. 겁나 많이 뺀 것 같지만 실상 얼마 빼지도 않았어. 몇 개야? 190. 괜찮네? 몇 개 안 남았어 이제. 44번 볼게요. 얘도 대표적인 얘긴 한데요. 예를 들어 44. 오늘 저는 딱 52번까지만 설명하고 너희 문제풀 시간 드릴 거예요. 정리하실 시간. 또 테스트 봐야죠. 샤, 파, 포, 퓨, 숑, 숑, 퓰라, 팔라. 이거지? 자, 여기서 보면 어쨌든 얘를 포함한 평행사변형의 개수.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할게. 봐봐.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수 만들게. 무엇의 수? 사각형의 수. 평행사변형도 괜찮아. 어차피 다 평행선이니까.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랑 평행한 게 얘네들 빨간색은 서로가 다 어때? 평행해. 파란색도 서로가 어떻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평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수는 빨간색 몇 개 필요해? 내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빨간색 가로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2개가. 파란색은? 2개가 필요해. 난 빨간색 선이 총 몇 개 있는데? 5개가 있어. 그 중에 난 2개가 필요한 거고요. 파란색 선은 몇 개 있어? 그 중에 몇 개가 필요한 거죠? 2개가 필요한 거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거야. 왜? 내가 이 빨간색 얘랑 얘를 선택했다 하고 파란색은 얘랑 얘를 선택했다 할게. 그럼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얘란 얘기지.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도 와봐봐. 얘를 무조건 포함하려면 이 선 필요해 안 필요해? 반드시 필요하지.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네 나는. 이해되니? 그러면
이 세로선은 몇 개 있는데 나한테 지금 총 4개 있는데 그 중에 얘는 고정이니까 몇 개 중에 몇 개가 필요한 건데 한 개지 얘는 고정이니까 2개가 더 필요해? 괜찮아? 그러면 여기가 고정이라면 여기 또는 여기 되지. 맞니? 몇 가지야? 여기가 고정이라면 2가지야. 맞지? 왜냐면 여기 지금 세는 게 너무나 불편해. 고정시킬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두 번째, 얘가 고정이라면 몇 가지야? 이걸 고정시키고 몇 개가 필요해? 이거야 아니면? 예, 몇 가지? 2가지지. 그럼 얘가 고정이라면 몇 가지? 2가지. 근데 얘 겹치는 거 있었지? 그러니까 한 가지지. 얘는 셀 필요가 없지.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러면 몇 가지야? 어? 몇 가지야? 5가지? 몇 가지? 아니면 세도 되지. 얘를 포함해서 한 개짜리 몇 개야? 한 개짜리. 하나. 2개짜리는 하나, 둘, 셋. 3개짜리는 얘밖에 없지. 4개짜리. 요렇게 4개짜리. 둘. 더 있냐? 4개짜리, 4개짜리. 제발 머리를 써. 이게 안 무겁냐? 요렇게 4개. 이렇게 4개 또 있어? 4개 들어간 거? 없지? 몇 개? 2개. 5개짜리 만들 수 있어? 못 만들. 6개짜리. 둘. 7개짜리 만들 수 있니? 8개짜리는? 못 만들어. 총 9칸이야. 9개짜리는? 이렇게 했더니 우와 엄청 부족한데? 이건 몇 개야? 10개네. 네 개짜리가 어떻게 되냐 돼? 하나, 둘, 또 있어? 제발. 무서워. 공포 영화 같아. 이게 4개짜리가 2개였지. 3개짜리는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 둘, 2개네. 2개짜리는 하나, 둘, 셋. 1개짜리는 얘 하나. 네, 5개짜리 없고 6개짜리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것도 셋. 더 있나? 6개짜리가? 이거 12개밖에 안 되잖아. 응? 하나, 둘, 셋, 넷. 더 있나? 이거 센 건가? 다시 여기 5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보자. 얘를 선분으로 했어. 얘를 포함하려면 몇 가지? 2가지. 빨간색 같이 해놓을게 이렇게. 2가지. 그럼 파란색으로 선분을 했어. 그래도 몇 가지지? 2가지지. 그럼 노란색을 여기다 걷어. 그럼 여기가 파란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지금 색깔이 2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노란색이 여기면 얘가 노란색이거나 얘가 노란색인데 이렇게 생각 다 겹치잖아. 색깔이 여기여도 다 겹치지. 4개네. 12개.
밑에는 다 센 거고 이건 머리를 쓴 거지. 어려워 이런 거. 나도 어려워. 요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 오케이? 자, 만약에 이거 선분형의 한 변의 길이들이 다 똑같다라고 할게요. 이거 저 정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각각이 다 정사각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이건데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정사각형의 개수 같이 물으면 가장 편안한 방법은 아까처럼 개수로 세는 거예요. 한 칸짜리 12개. 두 칸짜리 정사각형은 있을 수가 없어. 네 칸짜리 정사각형. 하나, 둘, 가로로 두 개지. 세로로는 하나, 둘, 세 개지. 두 개씩 세 개니까 몇 개? 6개. 맞니? 그 다음에 네 개짜리 다음에 몇 개짜리가 올 수 있어? 9개짜리거든 정사각형. 그럼 9개짜리는 하나 가로로, 세로로는 두 개니까 1 곱하기 2로 두 개. 이런 식으로 세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센 건 아니야. 얘처럼 세진 않았지. 얘도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야 여기 하나 있잖아.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에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 2개. 그럼 세로엔 몇 개씩 있어? 3개씩. 그래서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는 거란 얘기야. 세매 방법이야. 세매. 지울게요. 자, 교과서에는 현재는 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녀석이라서 갖고 왔어. 분할과 분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는 했어. 분할과 뭐? 분배. 자, 분배는 반드시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분할을 마치고, 분할을 다 하고, 분할 후 배열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몇 가지 예를 들었었는데, 자, 이런 예를 했었죠. 사람이 9명이 있는데요. 이 9명의 사람을 조를 나눌 거예요. 그냥 조만 나눌 겁니다. 이름 안 붙였어요. 조 나눌 건데 몇 개 조로 나눌 거냐면 3개 조로 나눌 거예요. 3개 조로 나누려면 3명, 3명, 3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3명을 뽑는 방법은 9씩 3. 몇 명 남았지? 6명 남았잖아, 남은 사람. 6명 중에 또 3명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아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덩어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을 짓는 걸 없애야 돼요. 왜? 뒤에 있는 3이 같아서야. 3이 몇 개가 같아서? 3개가 같아서야, 3개가. 이해됨? 그럼 이번엔 9명을 4명, 4명, 1명으로 나눠보자고. 그럼 여기 들어갈 사람은 9명 중에 몇 명? 여기는 몇 명 중에? 4명. 그 다음 나머지 1명 중에? 1명이지. 근데 얘도 지금 몇 명끼리가 구분이 안 돼서 4명짜리 2개가 몇 개가? 2개가 구분이 안 돼서 를 곱해줘야 한다고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45번 볼게요. 몇 개의 과일을? 몇 개로? 그럼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9C 곱하기 몇 개가 남았는데 과일이? 7C 곱하기 5C5 곱하기 2개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46번은 몇 개로? 10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10C. 그 다음은 이거 계산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 맨 마지막 숫자는 계산 안 해요. 1이라서. 근데 써주란 얘기입니다. 이건 겹치는 거 없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고. 저 2명짜리죠, 3명짜리죠, 5명짜리죠. 그러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 47번, 이제 좀 머리를 써야 돼. 6개를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누래?
두 개씩 세는 뽑네 그냥. 둘둘둘로 나누면 돼요. 그럼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는데 2가 몇 개여서 몇 덩어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3덩어리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거 강조 아니다. 3팩토리얼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48 남자가 몇 명? 아홉 여자가 몇 명? 몇 명씩 2개조로 나누는데 6명씩 2개조로 나누는데 여자 3명은 같은 조라고 그랬지. 그럼 2개조니까 여자 3명 아무데나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조의 구분이 현재 없죠. 이거 그냥 들어갔습니다. 여자 3명이. 그럼 남자 9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남자 9명 중에 3명 뽑아서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고요. 나머지는 그냥 편성하면 되죠.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자를 먼저 배열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여자 3명을 같은 조에 넣는 거니까 6명씩이니까 여자 3명은 남자 몇 명과 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남자를 몇 명과 몇 명으로 나눠야 돼. 그럼 남자 3명 뽑는 방법 9명 중에 구분할 필요 없죠. 나는 과할 거 없죠. 누가 봐도 어디다가 여자 3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49번. 몇 개의 공을? 몇 개씩? 4개씩 닿는데요. 그럼 84. 남은 거 4개 중에 4개 뽑는데 이 둘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곱하기 2팩분의 1인데 바구니에 이름이 있어, 없어? 있잖아. A 바구니, B 바구니.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있다는 건 분배야. 그럼 여기까지 뭐가 끝난 거야? 분할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열하세요. 선생님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다 실수한다. 그러다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분할 후 배열을 하라고. A, B에 넣는 거니까 얘는. 자 50번도 보면 봐봐 무슨 말이 있냐면 2개로 나눠서 누구한테 준대? 사람 3명한테 나눠준대. 나눠준대. 그럼 분할이야 분배야? 분배야. 몇 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곱하는데 아직까지 분할이 안 끝났어. 2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여기까지 분할 끝!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준대? 몇 명한테? 3명한테 나누어 준대. 선생님 6개 중에 2개 뽑아서 A 주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 뽑아서 B 주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나머지 이거 주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똑같은 개수라서 안 헷갈리는데 다른 개수면 헷갈려진다고. 분할을 먼저 끝내고 다음 뭐 하라고? 분배하라고. 됐냐? 숨이 더운 거 지워도 되겠냐? 코너만 하나 남았다. 야 어제는 수업을 할 컨디션이 안 됐어. 근데 오늘은 좀 조금 올라오긴 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토너먼트 2개 남았어요. 힘내봐. 자, 첫 번째 토너먼트는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이렇게 있네. 자, 이건 토너먼트를 작성하는 경우에 쓰고 이쪽에 조금만 경기수요. 리그전 토너먼트 한국말로
승자승이요. 리그전이 뭔지 알고 승자승이 뭔지 알아? 토너먼트는 저렇게 대진표 짜서 둘 경기에서 진팀 뒷가는 거야. 리그전은 왜 우리 월드컵 같은 거 보면 조별 예선, 뭐 이렇게 조별 A조, B조, C조 이래갖고 지드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를 뛰고 몇 승 몇 패 이렇게 승자 따져갖고 내보내잖아. 기억하니? 그게 리그전이야. 오케이? 자, 리그전은 자 1초에 만약에 4개 팀이 있어. 4팀. 그럼 리그전을 한대. 리그전과 비슷한 의미가 압수하기. 씨름 경기 이런 거요. 그럼 경기장이 하나인 거예요, 여기는. 경기장이 몇 개? 한 개인 거야. 그럼 이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는 팀이 몇 개야? 2팀이지. 그럼 여기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을 2개를 뽑아내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는 총 경기 수입니다. 그럼 몇 경기가 나올 수 있다? 6경기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내 팀인데 A, B, C, D 해볼게. 그럼 A랑 붙을 수 있는 팀이 누구야? B 아니면 C 아니면 D. 그럼 B는 A랑 싸웠잖아요. C 아니면 그럼 C는 밖에 없죠. 그래서 6경기야. 이게 조합의 수야. 자, 그럼 토너먼트의 총 경기 수는 생각해볼게. 보통 16강이잖아. 오케이? 자, 3, 4위전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해봐봐. 16강이야. 총 몇 경기가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16강이, 이게 8강이거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붙어서 그럼 총 몇 경기인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경기거든? 맞니? 그럼 반대편에도 몇 경기가 더 있겠어? 16강이면? 7경기. 그럼 총 몇 경기야? 14경기. 마지막 둘이 붙는 거. 그럼 총 몇 경기야? 15경기. 16강이면 몇 경기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 한 경기 끝나면 몇 팀이 집에 가? 한 팀이 가. 16강이라는 건 우승 한 팀만 남기는 거잖아. 집에 안 가는 한 팀 빼고 나머지 15팀이 가려면 몇 경기가 끝나야 돼? 15경기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빼시면 돼요. 만약에 3, 4위전이 있으면 더하기 1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작성의 수야. 저쪽은 경기의 수고. 근데 이게 다른 거야. 얘네 지금 몇 팀이지? 6팀이야. 6팀이 집에 가려면 6팀이 토너먼트 끝나려면 몇 경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팀만 남을 거니까. 5경기 세봐. 하나, 둘, 셋, 넷, 5개 맞잖아. 그게 경기의 수인데 작성의 수야, 이번에는. 저희 총 몇 팀 나왔어요? 6팀이잖아요. 6팀을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들어갈 둘이랑 이쪽에 들어갈 넷. 그러면 6C, 2, 여기는 맞지? 그럼 이게 어디서 끝난 거야? 지금 어느 단계가 끝난 거냐면 이렇게 둘로 분리한 거지. 근데 오른쪽에 있는 4C4 상태는 다시 몇과 몇으로 분리된 거야? 둘로 분리된 거지. 네 팀 중에 2팀 뽑아서 여기다 넣고 나머지 2팀 중에 2팀을 뽑아서 넣는데 이 2명의 덩어리와 이 2명의 덩어리가 구분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해되냐? 그럼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다 이어져야 돼요. 그럼 이쪽도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상황 이렇게 둘로 나가야 되나? 몇과 몇으로? 이거 8팀이거든? 그럼 이쪽에 8C 4 하고 나머지 4C 4 구분돼요? 안 되죠. 그럼 곱하기 뭐 해야 돼? 맞니? 그리고 나서 여기는 네 팀 중에서 또다시 구분돼요? 이쪽도 구분돼요? 근데 여기 이름이 다 적혀 있으면 다르다. 이거 월요일 경기, 화요일 경기, 수요일, 목요일 경기 이러면 이날 하는 거랑 이날 하는 건 다르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2팀 뽑고 여기 뽑고 뽑으면 끝이야 그냥 그거는.
근데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들으면 구분이 안 되잖아. 이렇게 들도 구분이 안 되고. 이거 4씩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구분이 안 되잖아. 또 계산해볼까요? 이게 몇이냐면 여기 8시 4는 여기가 안 믿는 것 같아. 잘 끊어야 돼. 이게 얼마야? 70 나누기 2니까 여기가 35 6 곱하기 2분의 1 3 35 곱하기 9 얼마냐면 315 있냐 거기에? 이게 얼마야? 6C는 15 곱하기 1 3 이거 45 되게 식이 길고 지리한데 이런 계산 안 한다고 마지막 계산들이 계산이 그렇게 막 더럽거나 복잡하진 않아. 됐니?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